자, 이번 시간은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여기 보시면은 새 파일을 생성했을 때 쉬프트 메탈, 스탠다드 이 두 가지 단품 파일을 생성을 하시면은 여기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케치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참조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인벤터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탠다드.dwg 이 도면 파일하고 여기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 세 가지 빼고는 여기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새 파일 템플릿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쉬프트 메탈 IPT라고 보시는 게 이게 판금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standard.dwg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오토캐드에서도 바로 열어볼 수 있는 dwg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standard.iim 이 녀석이 표준 조립품이고요. 그 다음에 standard.idw 이게 바로 도면 파일입니다. 그리고 standard.ipn 이게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자, 그리고 standard.ipt 이게 표준 단품 파일입니다. 부품이죠. 기본적인 부품을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weldment.iam 자, 기본적인 것은 표준 조립품하고 같습니다만 여기서 용접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인벤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템플릿 중에 이 녀석이 맨 앞에 있다고 이걸로 지금 부품을 만들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부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쉬프트 메탈 판금입니다. 그래서 판금 물론 이걸로 해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부품을 생성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standard.ipt가 보이죠? 웬만하면은 이걸로 생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부품은 standard.ipt 여기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standard.ipt를 선택하시고 확인. 자, 확인을 하시면은 기본 단품이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 옵션에서 했던 대로 XY 평면에 기본 스케치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됐습니다. 자, 스케치를 생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품 템플릿을 처음 새 파일을 생성했을 때 XY 평면에 자동으로 스케치가 생기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XZ나 YZ에 이 평면에 표준 평면이죠. 이게 원점 평면인데 표준 평면에 2D 스케치 작성을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돌출을 해가지고 이런 부품에 평면이 있다고 할 때 이 평면에 대고 2D 스케치를 작성하시면은 원하시는 평면에 스케치가 생성이 됩니다. 단 곡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평면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작업 피처를 이용해서 작업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런 부품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점도 아닌 특수한 경우 이런 작업 평면을 만들어야 될 때 이 작업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 지워버리고요. 다 지워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명령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스케치 명령에 보시면은 리본 메뉴에도 잘 나눠져 있다시피 그리기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 명령, 그 다음에 패턴 명령이 있고요.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자, 패턴 명령이 있고요. 자, 수정 명령. 그 다음에 배열. 자, 이 녀석은 배열 명령, 여기 삽입 명령, 뭐 형식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기 명령은 다음과 같이 자, 선은 자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고요. 사선이 되지 않는 이상 직선을 이렇게 하면은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자, 이렇게 직선 자, 직각으로 그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커서 옆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방금 건 잘못 그렸네요. 자, 구속 조건이 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원 명령은 다음과 같이 중심점을 선택하고 이렇게 원을 생성하는 명령이고요. 뭐 원 탄젠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모서리가 커지면은 같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 명령. 자, 3점 호가 있고 탄젠트 호가 있고 중심점 호가 있습니다. 3점 호는 말 그대로 세 점을 잇는 호를 생성하는 거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리고 호 탄젠트는 자, 직선 끝에서 이어가는 호를 작성하는 명령입니다. 선택하고 이 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중심점 호는 중심점을 선택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호를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명령은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선택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수직,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점끼리 만나는 자, 이 사각형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직사각형 세 점은 자, 기울어진 직사각형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찍으면은 자, 여기 평행하게 쭉 늘어나오는 사각형이 생성되게 되죠. 자, 스플라인은 자, 이렇게 찍는 점에 따라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종료를 누르시면 바로 그냥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작성 하시면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핸들이 나타나죠. 이 핸들을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이 핸들의 장력에 따라서 스플라인이 이렇게 수정되게 됩니다. 자, 타워는 첫 번째 중심점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름, 두 번째 지름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을 만드는 거고요. 자, 점은 이렇게 말 그대로 3조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이 점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점이 있죠? 중심점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패곡선이 돼가지고 부품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3조점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구멍 명령을 할 때 이 녀석들이 참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못깎기하고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깎기는 말 그대로 자, 모서리를 라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못깎기를 하는 거고요. 못따기는 자,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변과 두 번째 변을 선택하면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는 명령입니다. 다각형은 말 그대로 자, 사각형 이상 할 때 사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이렇게 생성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나중에 너트 같은 거를 그리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이죠. 자, 텍스트는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물론 더블 클릭 해가지고 더블 클릭이 아니 여기서 텍스트 편집을 들어가셔가지고
이 녀석의 글꼴이라든지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형상투영이란 명령은 만약에 저기서 직사각형이 있었죠? 스케치 마무리하고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가지고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이 녀석을 돌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평면으로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했죠. 근데 자, 보시면은 연관성은 없습니다만은 이 스케치에서 이 원을 그대로 갖다 대다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름하고 여기 있는 원을 구속 조건을 같이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형상 투영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 형상이 이 스케치에 바로 투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치수 명령은 말 그대로 자, 각 요소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줘가지고 요소의 길이를 이렇게 치수로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게 만약에 치수를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고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죠. 이럴 때는 자, 도구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셔가지고 스케치에 보이시죠? 스케치에 보시면은 작성 시 치수 편집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거를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자, 스케치에 치수를 입력하면은 바로 치수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은 뭐 자동 치수라든지 구속 조건 표시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속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치 구속 조건, 동일선상, 동심, 고정, 평행, 직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접선, 부드럽게, 대칭, 동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쓰이는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면은 자, 일치 구속 조건인데 일치 구속 조건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일단 나중에 부품 작성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두 개의 이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딱 갖다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일치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 있죠. 자, 서로 평행하거나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얘가 같은 선상에 있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이것과 이것을 클릭하시면 딱 맞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동심 구속 조건 서로 자, 중심점이 다른 원이 있을 때 이것을 클릭하시고 이 원과 이 원을 클릭하시면은 이 원의 중심점이 같아지는 구속 조건이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고정 구속 조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케치 요소에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 스케치 요소가 완전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구속 조건입니다. 그런데 치수라든지 기타 구속 조건을 줘가지고 이거를 구속시킨다기보다 그냥 강제적으로 이거를 완전 구속을 줘버리는 명령인데요. 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구속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 그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평행 구속 조건. 평행 구속 조건은 말 그대로죠.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선을 서로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속 조건입니다. 그리고 직각 구속 조건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선을 서로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속 조건이죠. 그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과 수직 구속 조건. 이 녀석은 수평하지 않거나 수직하지 않은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은 수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수직 구속 조건으로 갖다 대면은 이렇게 수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접선은 원이 있고 선이 있을 때 이 선이 이 원에 접하게 되는 구속 조건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요.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딱 갖다 붙게 됩니다. 접하게 되는 것이죠. CAD 용어로는 탄젠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칭 구속 조건. 하나의 선에 대해서 두 개의 요소가 되어 있을 때 이 선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요소가 이 두 개의 요소를 같게 만드는 그런 구속 조건이죠. 여기 클릭을 하면은 첫 번째 스케치 요소 선택 이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케치 요소 선택 한 다음에 대칭선을 선택하면은 이 대칭선을 기준으로 둘이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동일 구속 조건 선이나 원의 지름이나 크기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 선과 선을 이렇게 찍으면 이 선은 길이가 똑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이 있을 때 이 원 두 개를 선택하면 이 두 개의 지름이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패턴. 패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 대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직사각형 패턴은 선택을 하고 형상을 선택하고 방향을 선택할 때 모서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이 되는 모서리를 하나씩은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00이란 거는 이 개체와 개체 간의 거리를 말하고 3이라는 것은 이 방향으로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방향으로 몇 개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방향 2로 한 다음에 얘도 한 500하고 그 다음에 몇 개냐 한 4개 정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방향에 마음에 안 드시면은 반전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전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원형 패턴 클릭을 하시고 형상 클릭하시고 축을 선택을 하시거나 점을 선택을 하시고 360도에 대해서 6개 아니면 4개 아니면 5개 이런 식으로 원형 패턴을 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패턴 편집을 하시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바꿀 수 있죠. 그거는 여기 이 녀석도 마찬가지. 아까 직사각형 패턴으로 생성했던 이 패턴도 마찬가지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패턴 편집을 하시면은 여기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미러 패턴은 말 그대로죠. 그림대로 여기 요소가 있고 대칭선이 있을 때 선택을 하시고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칭선을 선택하고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되는 구속 조건, 대칭되는 요소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수정입니다. 수정에는 보면은 이동, 복사, 회전, 그 다음에 분할, 연장, 축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쓰이는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동, 솔직히 이것도 별로 안 쓰입니다. 하시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불편하고 이게 구속 조건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개체를 선택하겠다 이래서 이거는 별로 쓰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그냥 원래 있던 게 또 하나 생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중심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르기는 의외로 조금 많이 쓰이는 겁니다. 트림하고 같은 건데요. 트림은 CAD에서 트림은 서로 교차되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이 자르기는 약간 좀 얘가 좀 무식해요. 보면은 그냥 무조건 자르면 됩니다. 지우기 명령하고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기 명령도 되고 자르기 명령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이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이 선이 가다가 못 갔을 때 그때 선택하고 이 못 간 선을 선택하면은 다음 개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할은 별로 쓰이지 않고요. 축척도 그다지 쓰이진 않습니다. 느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그다지 쓸모가 없는 이유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느리기는 그냥 이 절점을 가지고 그냥 쭉 당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프셋은 조금 많이 쓸 수 있겠군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고 원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배치하고 삽입 이거는 여기는 그림을 삽입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점 가져오기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이것도 별 쓸모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캐드 파일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오토캐드 파일을 삽입을 하면은 바로 여기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오토캐드 파일은 구속 조건이 다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불러들여서 수정 없이 단순하게 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설계적으로 쓰실 거면 이건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전산학용 기계제도 할 때 오토캐드 파일을 불러올 리도 없으니까 이거는 쓰임새가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보시면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중심점 위에 지금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죠. 이걸 다시 누르면 체크 해제가 되는데 점 명령을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아까와 같이 이게 중심점이 안 되고 그냥 단순한 점만 됩니다. 이걸 누르고 점을 하시면은 이렇게 십자선이 표시가 되죠. 나중에 이 개체와 이 개체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멍 작성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돼 있냐 저렇게 돼 있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이 나게 되죠. 그거는 나중에 구멍 명령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했을 때 이 녀석은 뭐냐면은 치수를 선택하고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 녀석이 치수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치수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변 형태로 이게 설계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중심선 있죠. 이 녀석은 이 실선에 대한 옵션을 바꿔주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구성을 하면은 이 녀석 점선으로 바뀌죠. 이게 참조선만 되고 나중에 이게 형상을 돌출을 한다거나 회전할 때는 프로파일에는 참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어디 보면 이게 왜 있냐 싶은데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옵션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 중심선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이 중심선이 되는데 이 녀석은 나중에 회전 명령을 할 때 회전 피처를 생성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치수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만약 이 녀석을 중심선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중심선으로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기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개체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치수가 생성이 됩니다.
치수에는 파이가 붙게 되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 스케치 명령에서 그리기, 뭐 구속 조건, 패턴, 수정, 형식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스케치 명령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자, 부품 생성, 그러니까 파트에 대한 강좌를 해보도록 하죠.